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서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한북 동북 공정에 대한 한국인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이제 하다하다 한복 입은 한류 스타들의 사진에 사이버 테러를 가하는 것으로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슈가, 소녀시대 효연, 배우 박신혜 등 한류 스타들이 한복을 입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슈가는 2020년 발표한 솔로곡 대취타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착용했던 한복 차림의 사진을 올렸고, 소녀시대 효연은 한복 사진을 올리며 우리나라 한복 아름답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배우 박신혜는 한복을 입은 사진과 함께 한복, 코리안 트래디션 크로스 라는 해시태그도 덧붙였습니다. 박신혜님의 이번 게시글이 의미 있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근 반크는 중국의 한복 훔치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복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한복 챌린지 우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한복을 입은 사진과 동영상을 SNS 계정에 올리고 해시태그에 한복, 코리안 트래디셔널 크로스 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배우 박신혜는 바로 여기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이 한류 스타들의 한복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은 중국 옷이다. 한복은 중국 전통 의복을 개량해 발전된 옷이다. 라는 댓글과 함께 구토하는 표정의 이모티콘과 배설물 이모티콘을 달거나 중국 국기 이모티콘을 댓글창에 반복적으로 남기며 사이버 테러를 가한 것입니다. 최근 반크의 적극적인 활동에 당황한 중국은 반크의 SNS 운동을 두고 황당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국이 유독 중국에만 박하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중국 포털 사이트 넷이즈에는 한국인들이 중국 악성 네티즌의 댓글에 대응한다는 주장을 편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자신을 다즈강 동북아 연구소 소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다즈강 소장은 한국에서 시작한 반크의 우아한 한복 알리기 해시태그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한중 간 교류를 촉구하려는 취지로 작성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다즈강 소장은 이런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다. 유럽, 남미, 북미, 일본에서도 한복을 입고 사진을 올리지만 한국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 소수민족 의상인 한복에만 불만을 품고 있다.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척 하면서도 교묘하게 한복이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의상이라는 기존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읊은 것입니다. 여기서 다즈강 소장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유럽, 남미, 북미 등의 나라에서 한복을 입고 한국을 소개하는 사진에는 그 어디에도 한국의 역사를 자기 나라의 역사 안에 작은 역사로 강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한복을 자기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의복이라며 비하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소수민족 한복과 관련해 한국에서 크게 비난하고 논란이 일었던 것을 의식한 듯 중국은 폐막식에서는 한복과 관련된 논란을 애초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오성홍기를 운반하는데 한복을 입은 공연자가 등장해 큰 논란이 됐지만 폐막식에서는 이런 모습 자체를 연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한국이 조용히 있었다면 더 노골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폐막식에서 논란이 없었다고 해서 중국이 역사 왜곡을 갑자기 중단할 리는 없습니다. 중국 인터넷 포털 넷이즈 미디어 플랫폼에는 22일 반크의 활동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는 올림픽 이후 한국 시민단체가 국민에게 한복 사진을 촬영해 올리라고 독려하는 등 한복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는데요. 해당 게시글은 올림픽 종료 이후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한복을 알리기 위한 우아한 챌린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올림픽이 끝나는데도 한국인들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복 전쟁을 시작했다. 한복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한국의 고유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한국 측의 주장인데 이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한국인들이 정말 중국의 영향을 역사에서 모두 없애고 싶다면 한자로 된 고서부터 다 태우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과거 한자를 사용했으니 모두 중국의 문화권이다. 전형적인 중화 사상에 입각한 논리인데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중국에서 반크의 활동을 경계할 정도로 반크의 활약이 강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대응해야 합니다. 중국이 역사 왜곡을 할 때마다 불같이 분개했다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반크는 중국의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한류 문화 정책과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중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 젊은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에 자만하면 안 됩니다. 제2의 오징어 게임, 제2의 방탄소년단이 나올 만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세계인들은 한류의 뿌리인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지 못한 채 오징어 게임과 같은 콘텐츠나 방탄소년단과 같은 K-팝을 통해 접하는 대중문화를 한국 문화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대중문화를 통해 높아진 한류를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함께 알려나가야만 한류가 일시적인 문화 현상을 넘어 변치 않는 국가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한류가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국가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정책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그러자 며칠 사이에 수많은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애플의 아이폰 사과 로고처럼 한국 전통문화 속 문양을 최첨단 기업 제품 디자인으로 적용해서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합시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삼성전자, LG전자 노트북 바탕화면에 세련되고 아름다운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바탕화면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해주세요. 전 세계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해외 한국 문화원의 개수, 시설, 인력은 부족합니다. 이미 메타버스 상에서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한복 입기, 서예, 동양화 그리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 전래동화를 알려야 합니다. 신데렐라, 백설공주, 어린 왕자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외국의 풍경, 의복, 문화를 접합니다. 한국의 전래동화들도 작품성이 뛰어나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외국어로 한국 전래동화를 검색했을 때 외국어로 깔끔하게 제작된 컨텐츠들이 부족했습니다. 꼭 이것이 한국 전래동화다 라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어린아이들도 유튜브 등의 영상 매체에서 어렸을 때부터 한국 전래동화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인기가 많은 전래동화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처럼 영화화 및 실사화함으로써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크의 좋은 정책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출해주신 한류 문화정책 아이디어는 문화체육부, 외교부, 교육부 등 국가정부 부처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류 정책 아이디어는 누구나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가입 없이 하단에 분홍색 플러스 버튼만 눌러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안이 한류가 세계 속에 뿌리 내리는데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본문과 고정 댓글에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